그래서 현재 고민되시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모의고사 점수 매길까 말까. 네, 모의고사 점수 매기지 말까요? 아니면 매길까요? 이건데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점수 안 매기고, 그리고 비교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손이 점수를 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너 이거 모의고사 몇 점 나왔어?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채점을 했는데, 점수를 또 안 매길 수는 없고. 그래서 머리로는 이 점수 매기고 비교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지만 가슴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가슴이 이미 손을 그렇게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점수 매기는 거 이건 못 참지. 이런 분들이 정말 많고 저도 그랬는데 이거는 본인이 매기지 않으실 수 있으면 안 매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안 매기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의고사는 50점에서 55점 이 사이만 나와도 진짜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의 퀄리티가 제 것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겠죠. 어떤 모의고사든 완벽한 모의고사는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출제자가 의도를 가지고 정말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여러분 긴장하라고 아니면 좀 쉽게 낼 수도 있고 좀 지엽적인 부분을 낼 수도 있고 정말 교육과정 위주로 대충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의고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은 진짜 그냥 독립적인 관계라고 해야 될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에 진짜 연연하지 말라고 선배들이 늘 얘기하는 게 진짜 정말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와줘야 되겠죠. 정말 이상하게 정말 일부러 지엽적인 걸 많이 내지 않은 이상 그냥 그런 것들은 애초에 저는 풀다가 그냥 버려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풀다가 그냥 두 문제 풀다가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버렸어요. 아예 풀지도 않았고 채점도 안 했어요. 그런 이상한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0점에서 55점 정도는 나와야 광역시를 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진 않나 싶어요. 물론 당연히 실제 시험에서 이 정도 점수 맞으면 통과 못해요. 네. 60점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실제 시험에선. 그래야 논술 다 맞는다 가정했을 때 80점 나와야 간신히 이제 1.3배수 이렇게 안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균적인 그냥 기조를 봤을 때 점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50점은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광역시 지원한다면. 근데 이거는 점수를 매길 때의 경우고 점수를 매기지 않으실 거면 뭐 이런 논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점수를 매기지 않는 게 제일 좋겠고 점수를 매긴다면 50점 넘는다. 그러면 그냥 나 잘했다. 나 잘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보다 잘 봤네? 아니면 뭐 어떤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제 점수는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점수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댓글 확인하고 그러느라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럴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한다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할 시간도 없어요. 10월에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진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런 고민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면 그냥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네. 진짜 체크업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 시험 딱 토요일날 오전에 맞춰서 앉아가지고 실제 시험 예행 연습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웃풋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께서는 원문을 봐도 뭘 모르는지 잘 모르겠을 만큼 원문 자체가 눈에 익숙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아웃풋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인풋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키워드 적는 거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저는 이제 이때 아웃풋은 순발력을 키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읽으면 당연히 알죠. 누가 몰라요. 지금 몇 개월째 공부를 했는데 그쵸? 물으면 대신에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키워드를 좀 놓친다거나 아니면 좀 느리거나 다른 과목이랑 좀 헷갈려서 한 두세 번 헤맨 다음에 제대로 된 답을 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좀 정확도를 많이 올리는 게 첫 번째겠고요. 왜냐면 지금 아는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동문서답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다시 물어보면 자기가 틀린 걸 알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확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느리더라도 이게 받침이 되어야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빨리 해도 다 틀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속도를 좀 올리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뽀개기 회독수 여쭤보셨는데 정확한 아웃풋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텀이 빠른 게 좋을까요? 아니면 텀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길게만 가도 문제고 짧게만 가도 문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뭐 2주, 그다음에 1주, 다시 뭐 2주, 뭐 이런 식으로 5일 했다가 이렇게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 길게 했다, 짧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길게 갈 때는 원문을 보면서 좀 천천히 정확도를 높이면서 보고 좀 짧게 가져갈 때는 단권화를 통해 보면서 속도를 올려가는 거죠. 익숙해지면 알아서 빨리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목차 위주로 보더라도 좀 빨리 가야 되는 때가 있고 좀 원문을 꼼꼼히 보충자료 다 챙겨보면서 천천히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2주 안에 다 본다는 것도 천천히 본다고 엄연히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시기에 다른 텀의 길이에 비하면 매우 긴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가져가시되 정확도가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천천히 가져가시되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좀 성격이 급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또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다가 다시 또 빨리 하셨다가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 정확도가 좀 떨어져. 그럼 다시 또 느리게 하셨다가 이렇게 느리게 했다 빠르게 했다 느리게 했다 빠르게 했다 하다 보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조언을 드리면 논술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뭐 예제, 실전 문제 이런 거 다 풀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은 다 알아야 돼요. 거기 있는 내용을 머리에 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교직 논술 단권화 노트 카페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모의고사 보실 때 간혹 논술도 같이 껴서 봉투 모의고사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걸 같이 보시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기출을 과거 것부터 현재 것까지 이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 1회 모고데이라고 해서 이날 이제 저는 토요일로 잡았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오답하고 논술 좀 다시 좀 보충 공부하고 저녁에 쉬고 그게 딱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날이었어요. 모고데이가 쉬는 날이다. 네. 쉬는 날이죠.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모의고사 보는 날은. 그리고 나서 이때 정리한 단권화 노트를 가지고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스터디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브레인스토밍처럼 어떤 방법을 물어봤을 때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쌓아가면서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무기를 갖고 계셔야 돼요. 맞는 무기도 상관없고요. 어떤 그 주제에 맞는 특화된 답도 상관없고 좀 많이 서술을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논술을 만나더라도 헷갈릴 때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우겨 넣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관형절과 부사절을 이용해서 꽉꽉 채워서 넣어봐라. 그 중에 딱 하나 키워드가 얻어 걸린다? 논지 아니고 논 거 있더라도 얻어 걸린다? 만약에 그 해에 굉장히 어려워서 다들 많이 틀리는 그런 식이라면 물체를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 얻어 걸린 그게 정답 처리돼서 1점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일단 최대한 많이 아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관형절, 부사절 뭐 문법적으로 좀 이상해도 어색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최대한 많이 일단 중요한 단어들을 다 넣어보세요. 당연히 말이 되는 것만이겠지만 그래서 많이 넣다 보면 하나 얻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 해 제발 물체되길 바라면서 그거 하나 맞으면 1점 얻는 거니까 최대한 방법론적인 거 많이 얻어 가셔가지고 꼭 서술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